네, 안녕하세요. 놀곰입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불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참 신나는 금요일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 코인 시세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한 번, 두 번? 한 이 정도 보나요? 그래서 거의 근무하는 시간에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쩌다가 보게 됐냐 하면 그 유튜브 댓글 알람을 듣고 댓글 알람에 딱 떴길래 푸시가 봤더니 이제 코인 가격 빠진다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고요.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대로 또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굳이 어차피 우상향 할 거라고 좀 저는 믿고 있어서 항상 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이런 저처럼 어떤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좀 전파시켜 드렸으면 좋겠어 가지고 사실은 이 방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장에 사게 돼요. 이런 장에 이렇게 막 이런 저점에서 예, 이게 2017년도인데 이런 저점에서도 사게 되고 여기서도 사게 되고 이렇게 사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저도 이만큼 또 수익률이 좀 높은 거고 그래서 다 같이 돈을 벌자는 의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보시면은 오늘 4.5% 빠진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 정도 4.5% 빠져봤자 어차피 저는 제 매수 기준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4.6% 이렇게 빠진 게. 더 빠지면 저는 사는데 이 정도는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횡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절대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끝났다. 암호화폐 끝났다. 이제 헬로 간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망할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샀어. 많이 떨어져서. 이 지점에 샀는데 이런 식으로 더 빠졌어. 완전 물렸죠. 완전 물렸어요. 한 30% 정도 물렸습니다. 진짜 이번이 찐 하락장이라고 하면 이번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종료됐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한 여기까지 떨어지겠지. 한 2천만 원 선,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4년 더 기다리면 됩니다. 4년 더 기다리면 돼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대출받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한 돈은 넣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유 있는 돈으로. 예. 어차피 4년, 5년 이렇게 장기전이 되면은 어차피 조금씩 살 기회가 있어요. 큰 돈, 내가 목돈이 없더라도 중간중간 생기는 그런 용돈 같은 돈들 있잖아요. 이제 월급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야금야금 사 모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지만은 예외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거는데 규제는 원래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규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여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이제 거래 금지야. 하지마. 투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자산 시장을 없애. 거래 불법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어떤 그 자산 시장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야 암호화폐 내일부터 거래하는 사람 다 불법 실형 벌금 막 이래버리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강한 규제가 아니고서야 이 시장은 안 막는다, 안 망한다. 근데 정부가 과연 이 시장을 그렇게 완전 야 불법이야 하지마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왜 그렇게 막을 수가 없나요? 지금 마켓캡을 보세요. 마켓캡 이 시장 규모를 보십시오.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마켓 규모 보세요. 이거 셀 수도 없겠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계속 사겠다 라고 전달 드리는 거고요.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64%네요. 어제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부 다 시뻘건색이죠. 진짜 열받는 장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또 트윗을 했다는데 뒤에서 뉴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릴 시장이 되면 안 되죠. 이제 더 탄탄한 시장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장세가 그렇고, 김치 프리미엄은 6%네요. 6%. 착합니다. 김치 프리미엄만 봐서는 사고 싶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하에 머무는 것보다 10만 달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1억 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했냐면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이 사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트윗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네, 그래서 블룸버그 갤럭시 암호화폐 지수, 블룸버그에서 만든 그 암호화폐의 어떤 그 지수가 있나봐요. 그 지수에 보면 암호화폐 10개의 지수를 봤을 때 6월 강세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6월달에 개떡상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공급 감소, 그러니까 반감기에 있었다. 반감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공급 감소와 올해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개인, 기관, 대규모 자금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블룸버그 이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이분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뉴스. 자, 미국 마이애미시. 계속 마이애미시 계속 나오죠. 얘네 마이애미시에서 뭐 코인으로 뭐 세금을 낼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이애미시 안에다가 무슨 암호화폐의 대규모 허브를 만들겠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우리 마이애미 시장. 비트코인 4만 달러 이하, 이더리움 1,500달러에 매수했다라고 하죠. 이 사람 볼까요? 마이애미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구입 가격을 밝혔는데요. 그 뒤에도 저점 매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계속 추매하겠다. 이 포지션이 누구의 포지션인가요? 저의 포지션입니다. 저도 내려가면 더 사야지. 약간 이런 아싸 세력들이 내려줬다. 약간 이런 거. 네, 이런 겁니다. 앞서 그는 도시의 재무준비금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형태로 세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했는데 뭘 보고 보유했대요? 뭘 보고?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을 한 거를 보고 바로 암호화폐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경기 부양 법안 뭐죠? 경기 부양 정책. 그 코로나 그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양적 완화, 돈을 이제 찍어내죠. 그 찍어내는 법안에 서명한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했다. 계속해서 돈 풀고 있잖아요. 미국은 양적 완화 하니까. 왜 근데 그거랑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는 거랑 뭔 상관이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법정 화폐를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면서 찍어내고 계속 돈을 시중에다가 풀어내면 어떤 증상이 발생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면은 그 가치가 떨어질 그 법정 화폐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뭘로 바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바꾼다. 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찍혀서 그냥 그 화폐가 종이짝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3만 달러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입했다. 3만 달러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입했다. 물렸네요, 이 사람. 물렸죠. 이더리움도 약 1,500달러 부근에서 구입했다. 이건 안 물렸네요. 이더리움은 안 물렸고 비트코인은 물렸네요. 그래도 사겠답니다. 네, 저랑 똑같은 스탠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이애미가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마이애미에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 자,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부정적 트윗 보실까요? 4일 10시 7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네거티브 트윗이 확산되면서 한때 $1,000 이상 급락했다. 비트코인 써놓고 이렇게 하트에 금가 있는 거, 이거 이별 노래의 한 구절을 따온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하트 이렇게 쪽 하자마자 바로 코인이 떡락했다 라고 합니다. 이 트윗이 죄송합니다.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트윗을 했답니다. 뭐라고? Needs razor eyes too,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뭐냐, 그 레이저 아이즈라는 게 레이저 눈이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한 거냐면, 나도 레이저 눈을 원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레이저 눈이 뭔가요? 레이저 눈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기 얼굴에다 이렇게 눈에 이렇게 광선 나가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 이게 레이저 아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낙관론자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그런 코인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그 상승을 좀 희망하면서 원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운동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나도 레이저 눈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얘 약간 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정신은 아니다. 원래는 제가 이 코인으로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코인을 약간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를 살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꼴배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애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저스틴 선이 저 트윗에다가 뭐라고 남겼냐, 야, 그래, 너는 다 팔아라. 네가 파는 비트코인 내가 다 사줄게.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래서 트론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트론 개수가 한 40만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이 사람이 예전에도 벌금을 냈죠. 과거에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그 주가 조작, 막 트윗을 막 주가를 막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트윗들을 자꾸만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 트윗 전에 그 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SEC랑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완전 관종이다.
약간 꼴배기 싫다, 약간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또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가 일론 머스크한테 일침을 날렸죠. 사람들의 재정 손실을 일으키는 트윗은 재미도 없고 무책임하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야, 일론 머스크 까는 글이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장펑자오가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자,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CEO 제시 파월이, 크라켄 CEO 올해 연말까지 1비트코인으로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1비트코인으로 람보르기니가 20만 달러 이상이니까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활비 돈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생활비 할 거는 생활비에 쓰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사야 되면 집을 사고, 밥 사 먹어야 되면 밥을 사 먹고, 남는 돈으로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그 말이죠.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죠.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30-40%, 50%, 60%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은 들어오면 기본이 마이너스 50%, 40% 시작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포트폴리오의 100%를 비트코인으로 채우는 것은 권장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좋대요.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개당 좋지만 포트폴리오를 100% 비트코인으로 채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제 포트폴리오의 한 40%? 한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알트코인들 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의견,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을 크라켄 CEO 제시 파월이 얘기하고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전달드릴 거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이 하락은 하더라도 없어지진 않는다.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항상 마음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너무 많이 코인 시장을 뚫어져라 보지 마십시오. 밤에 잘 때는 푹 주무시고, 물론 저도 코린이 때는 밤에 한 3번은 깬 것 같아요. 새벽에 이 업비트 열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산은 시간이 늘려줄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